건강을 되찾는 비밀. 자연을 닮아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에요. 오늘은 자연을 닮아야 건강하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사람을 소우주라고 부르고 자연을 대우주라고 표현해요. 인간은 자연의 축소판이라는 의미인데요. 동의보감 신형장부론에서는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고 발이 모난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인간은 자연을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은 서로 닮아 있다는 것이죠.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건강. 자연은 계절의 변화, 낮과 밤의 주기, 기후의 변동 등 일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자연의 변화에 맞춰 생활했어요. 1년을 24절기로 나누어 절기에 따라 농사를 짓고 음식을 준비하고 몸을 돌보았죠. 봄에는 몸을 깨우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며 가을에는 몸을 보양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대비했어요. 이러한 생활 방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였어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의 리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공적인 빛 아래에서 생활하며 사계절에 관계없이 에어컨과 난방으로 기온을 조절하죠. 자연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 몸도 혼란을 겪게 돼요. 밤에도 낮처럼 활동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며 바쁜 일정에 쫓겨 불규칙한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만성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조상들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며 건강을 지켜왔지만 현대인들은 자연과 단절되면서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욕망과 자연의 법칙. 인간은 생존과 번식을 위한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욕망은 우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치면 자연의 법칙을 어기게 만들죠. 불을 사용하면서 인간의 활동 시간은 늘어났고요. 산업혁명을 거쳐 전기를 사용하면서부터는 24시간 내내 일과 휴식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해가 지면 당연히 휴식을 취했지만 지금은 늦은 밤에도 스마트폰과 컴퓨터 앞에서 일하거나 밤새 깨어있는 생활이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극단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더 많은 성과를 내고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밤을 지새우며 일하고 쉬는 시간마저도 SNS와 인터넷으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런 생활은 결국 우리 몸을 극한으로 몰아가 피로와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해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곤 해요. 우리는 자연과 함께할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겨야 해요. 4가지 환경 요소와 건강. 동양의학에서는 환경을 시간, 공간, 장소, 방이라는 4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봐요. 이는 고대의 하도와 낙서, 주역, 명리학, 운기학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하도와 낙서는 우주의 기운과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주역은 변화의 원리를 탐구하는 철학적 기초가 되었어요.
명리학은 인간의 삶을 분석하는 도구로, 운기학은 계절과 기후 변화에 따른 생명체의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이러한 고대 지식들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간, 공간, 장소, 방위의 개념을 보다 심도 있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 시간이란 쉽게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해요. 자연은 사계절로 변화하면서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데요. 나무는 봄에는 새싹을 내고 가을에는 잎을 떨어뜨리며 계절의 변화에 적응해요. 짐승도 봄에는 얇은 털로 덮였다가 가을이 되면 두꺼운 털로 털갈이를 하죠. 이러한 변화는 자연이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는 생명체만을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시간의 변화에 대한 원리는 하도와 낙서의 음양오행 구조를 통해 설명할 수 있어요. 동양의학에서는 자연의 시간 흐름을 연구하며 주역과 명리학에서는 시간에 따라 인간의 운세와 건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해요. 또한 운기학에서는 기후 변화와 계절의 영향을 연구하면서 각 시기의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동의보감에서도 하늘의 변화는 땅과 인간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계절의 흐름에 따라 생활 습관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봄에는 간을 보호하고 여름에는 심을 안정시키며 가을에는 폐를 보양하고 겨울에는 신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도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생활 패턴을 조절해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 몸이 쉽게 병들게 되죠. 두 번째, 공간. 공간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의미해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며 갑자기 더워지거나 추워지는 등 공간의 변화는 무수히 많죠. 모든 생명체는 공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공간의 개념을 하도와 낙서로 설명하며 이는 자연의 기운이 흐르는 방식과 관계가 깊어요. 주역에서는 공간의 기운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명리학에서는 공간의 배치와 방향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해요. 운기학에서는 바람과 습기, 기온과 같은 요소들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이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죠. 동의보감에서는 공간과 기후의 변화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공간의 조화가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습한 공간에서는 습담과 같은 질병이 쉽게 발생하고 바람이 강한 환경에서는 풍과 관련된 질병이 증가한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예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집을 지을 때 방향과 지형을 고려하여 건강을 보호하려 했어요. 사람이 산행을 하다가 태풍을 만나 조난당하는 것도 공간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가 잘 살기 위해서는 공간에 맞게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생활할 줄 알아야 해요. 세 번째, 장소. 장소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말해요. 고대 동양에서는 하도와 낙서를 통해 우주의 기운이 흐르는 법칙을 이해하고 주역에서는 장소의 에너지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어요. 명리학에서는 사람이 태어난 장소와 환경이 문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운기학에서는 특정 지역의 기후와 지리적 특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죠. 동의보감에서도 환경과 장소가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장소에 따라 생기는 질병의 유형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주도 바닷가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키가 작아요. 바닷가에는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키가 크면 바람에 쓰러지기 쉬워요. 반면 숲속에 사는 소나무는 키가 크죠. 키가 작으면 다른 소나무에 가려 햇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는 자연의 흐름과 장소의 특성에 맞게 생명체가 적응하는 방식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여 생활해야 해요. 예를 들어 건조한 지역에서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고 습한 지역에서는 습기 조절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죠.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이 자신이 속한 공간과 장소에 맞게 생활할 때 건강과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어요.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자신이 살아가는 장소에 적응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장소를 찾아 정착해야 해요. 네 번째, 방위. 방위는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동양 철학에서는 방위를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로 보았어요. 화도와 낙서에서는 방위를 우주의 순환과 기운의 이동 경로로 설명하며 주역에서는 방위에 따른 변화의 원리를 해석해요. 명리학에서는 태어난 사람의 방위적 요소가 삶의 운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하고 운기학에서는 특정 방위에서 발생하는 기후와 환경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어요. 동의보감에서도 방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쪽은 성장과 생명의 기운이 강하고 서쪽은 수렴과 정리의 기운이 작용하며 남쪽은 따뜻한 기운이 넘쳐 활력을 주고 북쪽은 차가운 기운이 강해 보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집을 지을 때 남향집을 선호했던 이유는 햇빛을 최대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질병이 발생할 때 환자의 상태에 맞는 방위를 고려하여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도 했어요. 따라서 방위를 고려하는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자연의 리듬을 따라 생활하면서 건강을 회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환자분이 계셨는데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업무와 불규칙한 식사로 만성 피로와 소화 불량을 호소하셨어요. 저는 이분께 자연의 리듬에 맞는 생활을 권해드렸어요. 해가 지면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패턴을 유지하도록 조언했죠. 또한 계절에 맞는 음식 섭취와 가벼운 운동을 추천드렸어요. 몇 주 후부터 환자분은 피로가 줄어들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어요. 연구에 따르면 자연과의 교감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자연 환경에서의 활동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또한 자연과의 교감은 긍정적인 정서를 증진시키고 정신적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해요. 자연을 닮아야 건강하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몸도 변화하며 공간의 특성에 맞춰 생활할 때 건강이 유지되고요. 또한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고 올바른 방위를 고려하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활력을 얻는 데 필수적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24절기에 맞춰 생활하며 건강을 지켜왔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기술과 인공적인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의 흐름을 무시하고 살아가죠. 그 결과 피로,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생활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연이 주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흐름에 맞춰 사는 것이 건강과 장수의 지름길이에요. 자연을 닮은 삶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약 없이 건강을 찾아드리는 자연약사 심재문이었어요.